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양화편 20에서 마지막 주문을 빼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배가 그것을 지적해 주어서 오늘 부랴부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논어는 제가 녹화를 다 마친 상태예요. 오래전에 마치고 이제 요즘에 조금 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4월달, 바로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4월달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맹자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맹자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논어하고 맹자가, 이게 문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많은 차이점을 느끼게 됩니다. 맹자는 글이 논어에 비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논어가 이렇게 만만한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각의 폭을 한번 넓혀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빠진 부분, 양화 마지막 부분 20편에서 마지막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비라는 젊은 친구가, 공자를 이제 뵙고자 하거늘, 자, 공자가 병이 있다고 함으로써 사양하시고, 항상 그랬죠. 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도대로 되지를 못했다, 이런 거죠. 결국은 공자를 뵈려고 했는데 공자가 내가 몸이 아프다 함으로써 사양한 거죠. 그리고 장명자가 공자의 명을 받들은 사람,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자의 명을 받들은 자가 문에 나서거늘, 문을 나서거늘, 공자가 슬금을 취해서 노래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사지라고 하는 이 유비죠. 요 사지자는 그로 하여금 듣게 했다. 노래를 듣게 했다. 자, 내가 사실은 아프지 않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면 기분 나쁘죠. 유비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저 양반이 아프지도 않으면서 나를 문전박대했네, 이런 감정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켜 보게끔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유비는 노나라 사람이니 일찍이 공자한테서 사상예를 배웠던 선비로서 선비가 상예에 처했을 때의 어떤 상황들을 배웠다. 근데 사상예라는 책이 있어요. 얘기해 보면은 사상예라고 하는 편명이 있습니다. 당시에 반드시 공자한테서 무엇인가 잘못을 얻었을 것이다. 공자한테 무엇인가 그 당시에 눈밖에 났다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자가 저 친구는 가르쳐주지 않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고로 사이질, 질로서 질병이 있다라고 손쓰레 하시고, 또 그로 하여금 사실은 자기가 질병이 아님을 알게 해서 가르치기를 경계한 것이다. 이것은 정자가 말하기를, 이것은 맹자가 말하는 불설지 교회니.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맹자의 공부하는데 불설지 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 가르치다.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긍히 여기지 않는다 소리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너한테 가르치는 게 그렇게 탁탁하게 여기질 않아. 그래서 너한테 가르치고 싶지 않아. 이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설지 교회가 심히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 키우다 보면 그런 게 있죠. 자식 공부 안 하고 그래. 그래 임마, 너는 공부할 그릇이 아니니까 너 공부하지 마. 공부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진짜 공부하지 말라 소리입니까? 반어법이잖아요. 공부해라 그럴 때 안 할 때, 그래, 너 네 좋을 대로 하고 살아. 너 공부 안 해도 돼. 네가 네 다음에 거지가 되든 뭐가 되든지 그건 네 책임이야. 이게 진짜 자식한테 거지 되라고
너 공부하지 말고 그지라는 말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공부 안 하다가 다 그지 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전에 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썼잖아요. 예, 공부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현대는 뭐 공부 안 하고 자기 능력 있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운동선수라고 운동한다고 그러고 운동 열심히 안 하고 그러면 그래 난 너 그렇게 안 할 줄 알았어 이놈아. 그게 걔한테 포기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스스로 반성하게끔 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불설지 교회는. 바로 가르치는 것을 탐탁해 여기지 않는 것이 힘이 가르치는 것이다. 예. 이런 건 여러분 심리적으로 우리가 논어를 읽지 않아도 예, 심리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공부할 때 이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예, 공부하다 보면 뛰어나게 됩니다. 재하가 3년지 묵기를 3년지상에 너무 오래됐다. 선생님한테 선생님 부모의 그 3년지상은 너무 오래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기는 주년이다. 예. 1주년 이런 거죠. 예. 군자가 3년을 예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재하가 한 말이죠. 군자가 3년 동안 그 사회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예를 하지 않으면 예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3년 지상 하다 보면 다른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본적인 예가 행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악을 하지 않으면은 악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당시에 그 소위 말해서 춘추 시대만 해도 공부에 있어서 예, 악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이게 괜히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게 춘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춘추 시대 때에 그 예와 악은 사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통치, 이념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예와 악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예. 상에 거해서 이 예악을 익히지 않으면은 예악이 무너질까 걱정이 된 것이다. 예. 근거가 있는 겁니다. 예. 근거가 있죠. 예. 그 당시에도 여러분 지금서부터 그 공자는 거의 2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 다 누구나 3년상 한 건 아니에요. 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하가 물을 수가 있죠. 충분히. 예.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조선시대 말까지도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서 재하를 막 매도하고 인간 말종이네 막 난리를 쳤습니다. 이건 충분히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현실에 있어서, 현대에 있어서는 재하 말이 더 타당하죠. 예. 그러니까 3년상을 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육아의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형식적으로 정말로 울고 산소 옆에 가가지고 그냥 조그만한 움막을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서 맨날 아침 저녁으로 울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지나친 어떤 그런 거죠. 형식에 빠지다 보니까. 자, 이것도 계속 제가 구곡이 이미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은 1년 전은 밭갈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소리예요. 예. 이미 지나간 곡식은 1년이 되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곡식이 이미 올라오고 찬수 개화라는 거는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나무를 마찰시켜 가지고 불을 이루는 거죠. 예. 찬수 개화하나니 이 나무도 사시사철 다 다른 거예요. 그 쓰는 불을 일으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찬수해가지고 나무 같은 경우를 쇠붙이나 나무 같은 거를 부딪혀가지고 불을 받고 나니 그러면 이것은 1년이면은 족하다. 예, 이런 소리죠. 제어의 말도 굉장히 타당한 말이죠. 몰은 진야라, 승은 등야다. 수라고 하는 것은 불을 취하는 나무다. 개화라고 하는 것은 봄에는 버드나무 이와 같은 데서 그 화를 취하고 이런 소리죠. 여름에는 그 조행지화, 가을에는 여름과 그
여름 말일 때는 그 상탁지화해서 치유하고, 가을에는 뭐 조유지 치유해서 치유하고, 뭐 저도 이런 건 잘 모릅니다. 예. 그 시대에 따라서, 그 계절에 따라서 특성의 그 나무를 취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개화, 찬수 개화라는 뜻이죠. 겨울에는 괴단지화를 취하고, 또한 1년으로 그 주기가 된다. 이는 끝인다. 말하자면은 1년이 되면은 천운이 한 바퀴 돌고, 시물이라고 하는 추나추동에 따라서 나무도 그때그때 상황이 변하잖아요. 취하는 나무 모두 변하니 상도 또한 여기에 이르려면 가히 그쳐야 된다. 윤씨가 그러되 단상지설은 하우라도 아주 지극히 어려운 사람도, 어린 석은 사람일지라도 또한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나니, 이거는 완전히 윤씨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좋게 말해서 전통적인 육아라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은 교리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죠. 제하는 친히 성인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음 이로되 이것으로서 질문하니 이것은 마음에 무엇인가 의심되는 바 있어서 감히 강제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기는 1년상만 하고 싶은데 공자이는 분들은 3년상을 차리니까 마음속에 무엇인가 이게 의심이 된 바가 있어서, 의심돼 있어서 이거는 1년상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 근데 공자가 그러되 무릇 3년상 중에, 상중의 소리죠. 상중에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는 것이 너한테 편안하냐,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너는 그게 편안하냐? 편안하면 하라. 죄송합니다. 편안하니까 제어가 그런 거예요. 편안합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얘 난리가 난 거죠. 얘의 부모지상에 이미 빈소를 차렸으면은 이때는 그 죽을 맞고 그 거칠은 채마복을 입는다는 소리예요. 거칠은 채마. 우리가 그 모시 삼배옷 같은 거를 입잖아요. 거칠은 옷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장사를 지냈을 때는 소사수음하고, 소사라고 하는 거 아주 그냥 대충 이렇게 먹고, 물이나 마시고, 간장이나 이렇게 양념된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물이나 마시고 아주 소박하게 먹고 이런 소리죠. 그래서 수의 성포하면, 뭐 성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다 이런 것을 뭐 찾아보지도 않았고, 왜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 맞지 않으면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대충 몰라도 돼요. 이 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냥 거칠은 그냥 이렇게 그 배옷 같은 거를 이루고 저러죠. 기라고 하는 건 1년상이에요. 1년이 되면은 소상이라는 예가 돼요. 소상. 조금 변하는 거예요. 1년이 되면은 비로소 채과를 먹고, 나물이라든가 과일 같은 걸 먹고, 그리고 연관과 연록을 하며, 그러니까 이제 갓에 이제 뭐 띠를 두른다든가 약간 모양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옷 같은 경우도 옷주름 같은 거 뭐 한다든가. 그리고 요질은 그러나 없애지 않는다. 허리띠에 요즘의 말로 하면 새끼 같은 거죠. 새끼줄 같은 거. 예전에도 그런 띠 같은 거를 아직은 소상 때는 1년 됐을 때는 벗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나 아직은 쌀밥이라든가 아주 비단옷 같은 거,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는 이치는 없다. 아직은. 그래서 부자가 제하로 하여금 자기 마음에서 돌이켜서 구하여 스스로 참아할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하게 한 것이다. 왜 참아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이것으로서 반문하는데 제하가 깨닫지 못했다. 살피지 못했다. 너 그게 편안하냐? 그랬더니 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가 편안한 공자들, 이런 못된 놈아,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못된 놈아, 네가 사람 새끼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공자는 말이 거칠질 않잖아요. 우리 같이 우리 상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 너가 정말로 그것이 편안하면 하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편안하면 하라니. 무릇 군자가 상의 거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달지 않고
음악을 들어도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기쁘지 아니하며 거처불안 어디에 처한들 불안하다. 예. 고로 하지 않는 거다. 근데 너가 편안하다고 하니 너는 해라 이래버린 거죠. 너는 내가 내놓은 자식이다 이런 소리죠. 그래? 아이고 너 정말 그게 편안하냐? 그렇구만. 너는 내가 앞으로 내놓은 자식으로 취급할게 이런 소리죠. 나는 너를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 이런 소리죠. 예. 그러니 여러분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공자 말은 좋죠. 예, 의도는 좋죠.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데 어찌 3년상으로 끝이겠습니까? 그러나 다 이것이 바로 절도라는 거예요. 옛날의 관점에서. 예. 길게는 3년이지만 제가 얘기했죠. 소상이 1년, 대상이 2년이고 한 달 지나서 상이 끝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5개월인데 2년하고 1개월, 1개월이 더 지나간 건데 부모를 위해서 3년 상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 길게 잡은 거예요. 이것은 공자의 말이다. 지는 또한 마시는 거다. 처음엔 너가 편안하면 하라고 하는 건 절지지사요. 끊어버리는 말이요. 또 불임지단 차마 그럴 수 없는 단서를 발하여서 그 불찰함을 경계하시고 거듭 네가 편안하다고 하면은 거듭 말한 것은 심히 책한 거다. 예. 제아가 나가거를 예. 공자가 가로되 여지 불이냐여 제어의 불이니여 자생 3년 연후에 면허 부모지외 하나니 부릇 3년지상은 천하지 통상량이 여야유 3년지에어 기 부모와 예. 제어가 참으로 어질지 못하구나. 주위에 다른 제자들이 있을 거예요. 들으라고. 예. 자식이 태어나서 3년 지나고 나서 부모의 품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3년 지나고 나서 비로소 이제 1년 지나면 좀 걷기도 하고 그렇지만 3년 동안 정말 젖도 먹이고 밥도 그냥 끼안고 있잖아요. 예. 무릇 3년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통해진 누구나 이 통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천자에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의례적인 그와 같은 예법이다 이런 소리예요. 예. 근데 여야는 3년 동안 부모한테 그 사랑을 두었느냐 이렇게 적한 거죠. 예. 제아가 이미 나가매 공자가 정말로 가히 편안하게 여겨서 마침내 행할까 근심이 되어서 심히 그 근본을 헤아려서 내친 것이다. 말하자면은 유가 유는 이제 제여죠. 그 불이 난 고로 친해지 박이 이어갔다. 애친지 박이 부모를 사랑함에 깊지 못한 것이 이어갔다. 회는 포다 않는 거다. 또한 말하자면 군자가 심히 부모한테 참아 못해서 상해는 반드시 3년의 그 연고를 하는 것인데 그러하여금 요는 제어죠. 제어로 하여금 자기가 이 말을 자생 3년 연후에 면허 부모지외 하나니 3년 지상은 천하지 통상야다. 이런 거를 다른 제자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가 와서 아이고야 이 친구야 자네 선생님이 자네 나간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너 이거 좀 생각해 봐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하여금 듣게 했다. 혹은 능히 스스로 돌이켜서 능히 구하기를 했는데 마침내 그 본심을 얻게 한 것이다. 범시가 가로되 상은 비록 3년 상의 끝이나 현자의 마음인즉 정이라고 하는 감정 이런 소리죠. 현자의 마음에 있어서는 끝이 없는 거다.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끝이 없는 거다 이런 소리죠. 또 부모도 자식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끝이 없잖아요. 한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옛날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한히 하라면 안 돼요. 만일의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식음을 절폐하고 세상 일도 안 하고 오로지 부모 묘 옆에 가가지고 음악 치고 10년이고 20년 할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해 보면 당분편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것은 지나쳐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은 끌어올리고 너무 지나친 사람은 눌러서 내리고 그게 바로 예고 중용이고 그런 거예요. 다만 성인은 중재를 만드셔서 절충하는 거죠. 중재를 만들어서 감히 지나치게 하지 못한다. 고로 이런 것은 부이치지요. 부이치지요. 이렇게 눌러서 취하게 한다 소리예요. 부이치지. 그리고 3년지 이상으로서 좋게 그 어버이에게 보답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또 이른바 3년 연후의 면허 부모지회는 특히 재아가 그 은혜가 없음을 부모에 대한 은혜가 없음을 체크하여서 이른바 기급지하게 한 것이다. 자, 이것이 두 가지예요. 중용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나친 사람들한테는 부이치지하고 미치지 못해서 기라고 하는 것은 발을 이렇게 돋워가지고서 올리는 거죠. 발 뒤꿈치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앞꿈치로 해가지고 미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부이치지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기급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얘기해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공자가 어떤 사람들은 너 너무 지나치다.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부이치주고 너는 좀 부족하다. 그럴 땐 기급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한번 잘 읽어보면은 옛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3년 이상이 이해 못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연히 여러분 현대에 있어서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3일 하고 바로 그 사회에 복귀를 해야겠죠. 공자가 말하기를 포식종일하야 무소용심이면 안의제다. 부류 박혁자어와 위지 유 현오인이라. 이것도 좀 요즘 말하고는 좀 틀려요. 그냥 포식종일이라고 하는 건 먹는 것만 하루 종일 그냥 줄창 먹고 이런 소리죠. 그리고 아무런 관심사가 없어. 아무런 관심사가 없어요. 이러면 사람 되기 어렵다 이런 소리예요. 이건 싹시 노란 놈이다 이런 거죠. 부류 박혁자호와 박혁이라고 하는 게 뭐죠? 바둑 장기를 말하는 거예요. 바둑 장기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하는 것이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 소리예요. 낫다. 이와 같은 잡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무소용심한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박은 국희요, 장기요, 혁은 바둑이다. 이는 지하라. 계시가라 때 성인은 그 사람들한테 박혁을 공부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죠. 다만 심히 무소용심이 아무런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 옳지 못한 것을 심히 말한 것이다. 자로가 말하기를 군자는 용기를 숭상합니까?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로는 용감한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항상 이 상용의 자부심이 쩔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도 자로가 이와 같은 질문한 의도를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의를 제일 중요시 여긴다. 으뜸으로 삼는다. 군자는 용기가 있으되 의가 없으면 난하기가 쉽다. 소인은 용기가 있고 의가 없으면 도적질한다. 여기서 난이란 뭐죠?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난. 별난을 말하는 거예요. 역적질하는 거예요. 사회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혁명이고 나쁘게 말하면 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여러분 한 끗 차이예요. 근데 소인 같은 경우, 소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벼슬을 안 하는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반 서민들이 용기만 있고, 헛되게 용기만 있고, 의로서 어느 정도 그 같은 거 없으면 도둑질 하게 된다는 거죠. 상은 높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자가 있으니까 동사로 해석하여죠. 높인다 이런 소리죠.
군자가 난을 하고 소인이 도적자라는 것은 모두 여기서 말했죠. 덕으로서 말한 게 아니라 위로서 말한 거다. 군자와 소인은 여기서 덕으로서 말한 게 아니에요. 위라고 하는 벼슬을 한 사람은 군자, 벼슬을 하지 않는 사람은 소인 이런 뜻이에요. 위라고 하는 것은. 그때 어떨 때는 또 주자가 이런 말을 덕으로서 말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군자와 소인을 어떤 경우는 덕으로서 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위로서 말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에 있어서 이 군자와 소인은 상대적으로 나쁜 뜻이 아니에요. 소인은 여기서 벼슬을 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말을 표현한 거죠. 윤시가로되 의위상이며 의를 높이 할 것 같으면 그 용됨이 크다. 자로가 호령거로 용감한 거 좋아해요. 항상. 그로 부자가 이것으로서 그 사람의 문제점, 실이라고 하는 건 잘못을 구한 거다. 항상 누르고 근데 결국 지 성질을 못 이겼어요. 여러분. 결국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질을 바꾸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근데 자로는 못 바꿨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부득이사한 거죠. 그 올바른 죽음을 얻지 못했다고 공자가 말한 거죠. 왜? 항상 호용하고 과용하니까. 허씨가 그럴 때 아마도 이 장은 자로가 처음 공자를 만나 뵀을 때의 문답인 것 같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자로가 그 외모서부터도 그러고 머리에 그 꽁토를 딱 꽂고 칼을 갖고 다니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그 자로같이 이렇게 뭐랄까 상남자의 어떤 그하던 사람도 공자한테는 상당히 제자 평생 그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 그런 거 보면은 공자는 참 개인적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그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벼슬도 같이 하고 서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알고 공자도 제자의 품성을 알고 제자도 공자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거죠. 자공이 와 가로되 군자도 또한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악이 있습니까? 악이 아니라 이거는 오를 읽어야 돼요. 미워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질문을 왜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도 심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해석하기 바쁘죠. 군자도 또한 이랬죠. 또한 이런 말들을 어투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군자도 또한 미워함이 있습니까? 군자는 여러분 사람을 덕이 있는 사람이니까 덕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다 사랑하잖아요. 포용해주고. 근데 자기도 나름대로 군자인 듯한데 자기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모든 것을 포용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군자도 또한 미워함이 있습니까? 이런 거죠.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공자가 딱 그럴 때 그렇지. 군자도 미워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럼 얼마나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자공이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제 판단이 왜? 자기 마음속에 미워함이 있었는데 선생님한테 인증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공자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요즘 말하면 뒷담화하는 거 그것을 싫어하며 아래에 처해 있으면서 하류라고 아래에 처해 있으면서 윗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거론하는 것을 미워하며 용기가 이때 예가 없으며 예로서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미워하며 너무 지나치게 과감성이 있는 것 같은데 사리 분별을 못하는 그 막혀 있는 사람 나는 군자는 미워한다 이런 소리죠. 이렇게 공자는 이 자공에 대해서 제자의 성품과 기질에 대해서 이미 딱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자공에 해당되는데 전부 다 말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저도 이런 말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했지? 예. 나이를 먹으니까 저도 하하 자공이가 무엇인가 자기 딴에는 군자라고 생각되어지면서도 무엇인가 마음속에 그 미워하는 게 있었구나. 그렇지만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이것이 옳다라고 믿지를 않고 선생님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면은 불감 자신이 신기사라 이런 거예요. 감히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지 못하고 선생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미워함이 있을 수 있지. 그러니 자로가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이 위안을 받았겠습니까? 예. 산은 회방이다, 방해다 이런 소리죠. 질은 불통이다. 세상 물정에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감하기만 하고 사리 분별을 못하면서 막혀 있는 것이죠.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뒷담화하면은 인후가 없는 뜻이요.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회방하면은 충경지심이 없고 용감하되 예가 없으면은 앞에서도 말했죠. 난리를 변란을 조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히 질한즉 망령되이 이를 도마게 된다. 고로 부자가 이런 것들을 미워했다. 참 그다음에 공자가 사야 너 또한 미워함이 있느냐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공이 바로 이와 같이 말을 한 거예요. 자기는 이런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공이는. 예. 참 이런 거 보면은 멋있죠. 예. 물론 요즘에는 이제 공자가 죽어야지 나라가 산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저도 그거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현대의 그 교양서적으로서 논어를 꼭 추천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도덕률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기본적인 본질적인 거 우리가 이거 지나가는 얘기. 우리가 현대에 들어가서 시대가 계속 지나갈수록 고전을 많이 읽으라 그러잖아요. 고전은 여러분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의 고전도 있잖아요. 그죠? 성경도 고전이고 성경 이외에 많은 히랍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스 문화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또는 그 불교 고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고전이죠. 고전이 왜 읽으라 그럴까요? 네. 성현의 말이라서 옛날 글이라서 아니에요. 이 고전들은 그 초기에 보면은 본질에 관해서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요. 인간의 본질, 인생의 본질적인 면. 예. 아니 지금 신석기 시대나 소위 말해서 청동기 시대의 글인데 그거를 지금과 같은 현대화된 글에 무엇을 고전 그 신석기 시대의 문화도 뒤떨어지고 문명도 뒤떨어져 보이는데 왜 그런 책들을 읽으라고 하면 거기에는 이 본질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논어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대변의 공자가 요놈이 아마 마음속에 뭔가 미워하는 게 있었구나. 사야 너도 또한 이랬어요. 미워하는 게 있느냐 그랬더니 바로 이러죠. 다른 사람을 싹 엿보고 살핌으로써 그것을 마치 아는 것으로 여기는 자를 싫어하고 불손함으로써 용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막 무례하게 구는 거. 그것이 마치 용감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그런 자를 싫어하고 2위는 뭐뭐로 여기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생각하다 여기다 OR.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는 것이 R이에요.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는 것으로서 그것을 정직하다고 여기는 자를 저는 싫어합니다. 이런 거죠. 이거 읽어보면은 우리는 마치 이런 것을 지식으로 여기고 용기 있다 여기고 정직하다 여기는 경우가 많죠. 이런 거 여러분 그 논어는 깊이 이렇게 자꾸만 반복해서 보면서 이런 그 주위에 있는 그 조사 하나, 이런 역자, 이런 거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 또한
너는 미워함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 너도 또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교 이하는 자공의 말이다. 교는 사찰이다. 이렇게 사찰이라고 하는 거 대놓고 보는 검사하는 게 아니죠. 몰래 뒷조사하는 게 사찰이잖아요. 그죠? 알은 다른 사람의 음사, 숨겨진 어떤 사적인 것을 공격하는 거, 들춰내는 거. 양식하라되 인자 무불례하니 이게 조건이죠. 인자는 어질다고 하는 건 사랑하지 아니함이 없죠. 근데 군자가 의약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아마도 미워함이 없을 거다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공이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네. 군자는 모든 것을 범해 중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다 무릎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음으로써 그 옳고 그른 것을 질정한 거다. 바로 잡으려고 한 거다. 선생님한테서. 그러니까 후시가로되 성현이 미워하는 바가 이와 같으시니 소위 유인자 능오인이라. 오직 어진 사람만이 능히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 여기서도 여러분 그 유자가 중요하죠. 오직 인자가 아닌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는데 올바르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 자기하고 이해의 득실 관계 그거에 따라서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직 인자는 올바름에서 사람을 그 기준을 봐서 미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도 진짜 무차별적인 사랑 여러분 그 어려운 거예요. 거의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무차별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흉내내기가 어렵고 인정에 조금 맞지가 않다요. 맞지가 않다. 인정에 맞지가 않다. 여기서는 인자는 오직 인자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올바르게 미워하는 거죠. 그러나 알고 보면 이 미워하는 그 자체가 나중에 이것 또한 그 애라고 볼 수가 있죠. 무조건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는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이런 것 저런 거 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지탄 받는 글이죠. 현대에 들어서 옛날에도 지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공자가 한 말이라 그래서 다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거 했다가는 요즘 같은 난리가 나죠. 만약에 정치하는 사람이 이런 말 써보세요. 그냥 무조건 떨어지는 거죠. 통반장도 못해요. 이거는 오직 여자와 소인은 기르기가 어렵다. 가까이 두면은 불손하고 멀리하면 원망한다. 이것은 소인은 이른바 그 노예 하인을 말하는 거다. 복의 하인, 심부름꾼이라든가. 이것도 여러분 이 문제가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그 사람이 어떤 그 차별을 두고 한 말이죠. 현대에 있어서는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죠. 다 그 사람의 개인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좋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물론 자유민주주의도 여러분 이름뿐이지만 어쨌든 간에 자유민주주의가 실현하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그 계급에 대한 차별성, 인간이 계급은 분명히 있어요. 약간의 차이를 계급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직업에 있어서 차이가 있잖아요. 그 직업의 차이성은 그대로 인정을 하지만은 개인의 인격이나 자유를 누구나 누리고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와 같은 발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군자가 그러면은 그 주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전부 다 주자 해석이니까 주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남자, 군자, 남자 중에서 군자만이 사람이죠. 그 나머지 사람은 뭐 여자나 뭐 소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에도 못 들어가죠. 그래서 주자 철학이 욕먹는 거예요. 은연중에 이와 같이 계급의 문제를 그대로 인정해버린 거죠. 군자가 신하와 첩에 있어서 엄숙함으로써 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숙함으로써 상대하고 이런 소리죠. 자애로면서 기를 것 같으면은 두 가지가 없어져. 이 불손함과 원망함이 없어져서 근심이 끝인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해석이죠. 예. 옛날에도 잘못된 해석이고 지금도 전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예. 자활 년 40이 견 악언이면 기 종야이니라. 나이 40 되어가지고도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 사람의 인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종쳤다 이런 소리예요. 예. 끝이다, 발전이 없다 이런 소리죠. 예. 이것도 여러분 스스로 자각하기를 바란 거예요. 예. 자각하기를 바란다. 예. 40은 성덕지신이 이거는 악이 아니라 미움이구나.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 받으면 사람한테 미움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끝이 따릅니다. 자, 사람이 그 시에 미쳐서 나이에 따라서 천성괴과하기를 힘쓰게 한 것이다. 자, 1. 급시 천성괴과 4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소치가래는 이것 또한 유의언이니 부지기 위해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의언이란 무엇인가를 위해서 한 말이죠. 무엇인가를 위해서 한 말. 그게 뭐냐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떠한 사람을 때문에 이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이 40 되었는데도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기서는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 소리예요. 유의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요거 쉽게 넘어하면 안 돼요. 요거. 예. 자,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올바르고 소신이 있고 이런 사람은 40, 50, 60, 70 죽어서도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 미워하는 사람 자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 현대 애들이 여러분 이거 참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말로 해서 일반 사람들의 그 판단이 과연 옳은 걸까요? TV라든가 예를 들어서 언론 이런 데서 조장된 인식에 의해서 사람 하나 역사에서 매장하고 매도하고 얼마든지 증오로 할게. 우리 사회 여러분 이런 거 저도 유튜브 보면서 정말 무서워요.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고 물론 그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가짜 뉴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제 판단이 또 틀릴 수가 있죠.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대에 있어서도 여러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미움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역사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사실의 근거를 했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라든가 어떠한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증오하고 미워하게끔 교육받은 것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한 것이냐, 이것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잘 봐야 되는 거. 저도 젊었을 때는 여러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읽었어요. 이게 다 무조건 좋은 줄 알고 이 공자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함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에 들어와서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여론 조장해가지고 얼마든지 미워하고 지탄하고 공격할 수가 있죠. 참 진짜 그 역사 저도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역사 관계된 거 많이 보고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거를 소위 말해서 그 정상적인 그 역사 그 교육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조금 이것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그
요즘에 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유사 역사학자들. 예. 누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유사 역자들. 유튜브 보면 몇몇의 유사 역자들이 있어요. 그냥 막, 예. 거기 대표적인 게 고조선 역사, 한사군에 관한 문제, 또는 광개토대학 문제, 또 식민지, 일제의 식민지의 그 역사적인 문제들. 예. 그 저도 여기서 그 선을 넘어가면은 막 정말로 다행히 제 유튜브는 보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그래도 저를 조금 이해를 해주는 분이어서 저를 뭐 욕 안 하고 그러지만은 이게 공개적으로 막 나가고 그랬을 때 아이고 저도 뭐 무지하게 욕 먹을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글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맹목적으로 보지 말고 이렇게 그 이면에 가서 생각해야 된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이것을 빠져가지고서 오늘 부랴부랴 편성해서 올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